안녕하십니까, 정기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휴장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.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약보합세 정도 좀 보였습니다. 독일은 0.15% 하락을 했고요. 프랑스 지수는 거의 뭐 보합권역에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한국 야간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보합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최근에 한국 시장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, 이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26일 날 일단 발표를 좀 하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저피별 종목군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, 금융주들, 그리고 지주사,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. 전날 같은 경우는 시초부터 지주사 종목군들이 좀 흐름들이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반도체 쪽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. 중소 반도체 종목군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 두 업종군들이 좀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오후장에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금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구간은 좀 저항권역으로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까지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일단 지수를 좀 보게 되면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전고점 자리대가 2670포인트 언저리였었는데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요 추세대죠. 이 추세대 상단 자리대, 요 자리대가 일단 목표치로 좀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2700포인트대로 좀 볼 수가 있겠죠. 그럼 결국은 이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를 일단 타겟팅으로 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자리대가 2720포인트대였었죠. 어찌됐든 요 자리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일단 지수는 고점권역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선물로 좀 보게 되면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. 근데 지금 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요 구간대를 좀 막아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점을 일단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선물 지수로 좀 보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요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365포인트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1%가 조금 넘는 그런 자리대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.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지수는 좀 눌릴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대응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목요일 날 아침이죠. 장전에 엔비디아 실적이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이 실적과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연동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일단 너무 무리하게 좀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옳지 않다.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전히 밸류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여전히 좀 강하죠. 그 상황에서 어제는 대형 IT 종목군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. 뭐 결국 뭐 지주사인 LG라든가 SK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.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일단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은 SK가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니까 뭐 GS 같은 경우도 일단 이거래일제 양봉의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럼 결국은
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현대차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,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 매물 소화를 좀 거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밸류 프로그램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프로그램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. 지금 보게 된다라면 비차익 쪽과 차익 쪽에 상당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. 그러면서 전체 누적도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. 결국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. 그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일단 수급적으로 봐도 전날 같은 경우도 선물을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었죠. 결국은 한 달 사이에 선물 매수가 5조 5천억대까지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상당히 좀 큰 금액이 좀 들어온 거예요.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1월 달부터 1월 20일부터 어제까지 8조대의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,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10조 원 이상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. 상당히 좀 거래소 시장이 수급이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,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인데,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밸류가 조금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입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엔 장중에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거의 뭐 매도로 나왔다가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쪽 시장보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. 눌림목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매수 타이밍을 좀 잡기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지수는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확 치고 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조정을 잘 받게 되면 다시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가서 2700, 이 하락폭의 절반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좀 다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국은 그냥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재차 치고 가는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거래소 시장이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위해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. 너무 좀 단기적으로 과하게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렇게 된다라면 변동성을 좀 유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도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앞으로는 외국인 쪽이 있어서 매수를 지속해 주는지 이 수급에 대한 체크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보통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환율 같은 경우가 또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통 나오거든요. 근데 달러 환율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이게 이 정도 외국인 쪽의 매수면 1320원을 깨고 내려가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야 돼요.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게 약간 좀 찝찝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점. 그리고 단기에 좀 너무 많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매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프로그램 매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 매도로 나오게 되게 되면 지수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, 요거를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일단 뭐 관심 종목으로 좀 볼만한 부분들은 어 일단은 지금 정유 쪽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정제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어요. 뭐 GS라든가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에 S 오일 뭐 이런 쪽의 종목분들이 좀 있겠죠. 정유 쪽 같은 경우는
이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, 정책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있어서의 그 ETF 승인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. 그럼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뭐 우리기술투자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. 이런 기업들을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나빠 보이진 않는다.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 이외에 이제 삼성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,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여전히 좀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의료 대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좀 이게 걱정이 있기는 한데, 일단 요 부분들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얘기도 있지만, 이제 좀 과열권역으로 좀 진입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면 뭐 이런 종목군들은 보지 않는 게 좀 좋지 않나.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, 일단 반도체 삼성 쪽에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패키징 이 얘기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 쪽에서 지금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반도체 패키징 쪽에 있어서 MUF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. 뭐 여기에 이제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뭐 PSK 홀딩스라든가 어,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PSK 홀딩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상승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정고점권여까지 눌러줬었죠. 뭐 PSK 홀딩스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제우스라든가 뭐 프로텍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.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좀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저 PBR 종목군들과 성장 요게 좀 싸움 중이에요. 근데 아직까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일단은 저 PBR 종목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성장에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성장 쪽으로도 좀 포커스가 맞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저 PBR은 26일이죠. 그리고 성장주는 목요일이겠죠. 요때까지 일단은 어,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. PBR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일부 좀 차익을 해 나가는 관점 여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, 성장주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,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분할로 좀 여러 번 나눠서 해보자. 세 번 정도 나눠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무리하게 따라가지는 말자.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죠.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